여러분, 오늘은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하는 중요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첫 문장부터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만약 어떤 제도가 여러분에게 일주일에 20시간만 일하고 한 달에 138만 원을 벌 수 있게 해준다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젊었을 때 익숙하게 했던 일을 그대로 이어서 하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마음속으로 그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내용이 가장 정확한 답이 될 겁니다.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노인 인턴제는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어르신들의 경력과 경험을 실제 자산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책입니다. 흔히들 노인 일자리라고 하면 한 달에 몇십만 원 남짓한 활동 수당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쌓아온 전문성과 능력을 중심에 놓고 그에 걸맞은 보상과 근무 환경을 마련한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노인 인턴제가 왜 주목받고 있는지, 기존 제도와 무엇이 다른지, 어떤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신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단편적인 소식을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내용은 기존의 영상이나 글들을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롭게 재정비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번 제도의 핵심부터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인턴제는 일주일에 20시간 근무하고 한 달에 138만 원을 지급합니다. 하루 4시간씩 주 5일만 일하시면 되기 때문에 오전에 출근하셔서 점심 무렵이면 퇴근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시간 부담이 적고 일상생활과 병행하기에도 충분한 여유가 생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제도가 여러분의 과거 경력과 자격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전처럼 전혀 해보지 않은 새로운 일을 갑자기 맡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분야에서 다시 한번 활력을 찾아보실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인공지능 기반의 업무 배치 시스템입니다. 정부는 이번 인턴제를 통해 정보 처리 방식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여러분이 제출하신 경력 정보와 자격증, 근무 경험을 데이터화한 뒤 인공지능이 이를 분석하여 가장 적합한 직무를 추천하고 배치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가끔 공공 일자리에서 생기곤 하던 비공식적인 배치나 불명확한 기준이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동일한 기준과 동일한 절차로 공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과거에 어떤 역할을 해오셨는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일하셨는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지 모두 정확히 반영됩니다. 여기까지 듣고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과연 내 나이에 이런 새로운 인턴제에 참여할 수 있을지, 혹은 내가 가진 경력이 아직도 활용될 수 있을지, 그리고 신청 절차가 복잡하지는 않을지 하는 걱정 말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 오늘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제도 전체를 처음부터 쉽게 풀어 설명드리고 실제로 참여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미리 알고 계셔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체 이야기의 서문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이 제도가 기존 노인 일자리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직무들이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도입부에서 이번 인턴제가 기존 노인 일자리와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차이가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하시면 왜 많은 어르신들이 기대감을 갖는지 자연스럽게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기존의 노인 일자리는 대체로 소규모 활동 수당 중심이었습니다. 지역 환경을 보조하거나 공공시설을 단순 관리하는 형태가 많았고 근무 시간도 제한적이었으며 월급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의 낮은 보상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와는 크게 상관없이 정해진 자리로 배치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경력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노인 인턴제는 근본적인 접근 방식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의 경력과 자격을 중심에 두고 그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자리로 배치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능력이 단순히 과거의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에서 바로 쓰일 수 있는 자산으로 다시 평가받는 셈입니다. 정부가 이번 제도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두었던 부분이 바로 경력 활용과 직무 적합성입니다. 이제 어떤 직무들이 실제로 제공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돌봄 분야가 중심을 이룹니다. 노인 돌봄, 장애인 돌봄, 아동 돌봄처럼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으며 모두 일정한 경력 또는 자격을 가진 분들이 참여하시기 적합합니다. 간호와 관련된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은 노인의 건강 상태를 돌보거나 생활을 보조하는 업무에 참여하실 수 있고, 아이들과 관련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동 돌봄이나 지역 아동센터 지원 업무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 쌓아온 섬세한 손길과 소통 능력이 그대로 발휘될 수 있는 업무들입니다. 행정 분야 역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행정 사무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은 주민센터나 복지관 혹은 지역 행정기관에서 문서 정리나 상담 안내 보조 역할을 맡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 응대와 기본 문서 관리, 민원, 안내 지원 등은 과거 사무직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업무일 것입니다. 이 분야의 장점은 업무 강도가 크지 않다는 점,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 리듬에 큰 변화 없이 근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안전관리 분야도 중요한 직무군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을 지도하거나 공원과 공공시설의 안전 상태를 기본적으로 살피는 업무가 이에 해당됩니다. 복잡하거나 위험한 장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을 보조하는 역할로서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잘 맞는 분야입니다. 교육 관련 업무도 주목할 만합니다. 방과 후 교실에서 아이들을 보조하거나 학습을 돕는 역할은 오랜 기간 자녀를 양육하며 쌓아온 경험과 직결됩니다. 교육 경력이 아니더라도 생활 경험이 충분한 분들이라면 현장에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입니다. 특히 방과 후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따뜻한 소통 능력이 큰 장점으로 평가됩니다. 조리나 주방 업무도 빠질 수 없습니다. 학교 급식실이나 복지시설에서 음식 준비를 지원하는 일은 주부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익숙한 업무입니다. 대량 조리 경험이 아니어도 위생 준수와 기본적인 조리 보조가 중심이기 때문에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과거에 요리 관련 일을 하셨거나 위생 관련 자격이 있는 분들은 더욱 유리합니다. 환경 유지 업무 역시 많은 참여자를 필요로 합니다. 공공시설의 기본적인 정리나 청결 유지, 간단한 시설 점검 등의 업무가 이에 해당되는데, 업무 강도가 비교적 낮아 꾸준히 활동하고 싶은 분들이 무리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인턴제는 여러 분야에 걸쳐 폭넓은 직무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이 어르신 개개인의 경험과 성향을 자연스럽게 반영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제도가 단순히 일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삶이 다시 사회 속에서 적극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연결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일하게 되는 업무들은 새로운 일을 억지로 배우는 구조가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이 그대로 옮겨지는 형태라는 점에서 기존 일자리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참여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근무 환경을 상당히 신중하게 설계했다는 부분입니다. 근무 시간은 하루 4시간씩 주 5일만 일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무리가 적고 생활 패턴을 해치지 않으면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규칙적인 활동이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 월 138만 원이라는 급여는 기존 공공 일자리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입니다. 단순 활동 수당을 넘어 사실상 기본 월급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지금 설명해 드린 것은 전체 직무의 큰 틀입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해 자격 요건과 제외 조건, 그리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참여 시 유리한 요소들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직무 종류와 제도 구조를 살펴보면서 나는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이번 파트에서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이에 대한 조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만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특정 나이대만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60 초반이든 70 중반이든 80 가까우시든 나이만 충족되면 기본적인 참가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내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되는 것 아닐까라고 걱정하시지만 제도는 그런 분들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력 조건입니다. 노인 인턴제가 기존 공공 일자리와 결정적으로 다른 이유가 바로 이 경력 활용 구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젊은 시절 해오셨던 직무 경험, 손끝에 남아있는 전문성, 그리고 자격증까지 모두 직무 배치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 경력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만으로 이미 경쟁력을 갖추신 셈입니다. 경력 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업종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간호조무사 자격증, 요양보호사 자격증, 조리 관련 자격증, 행정 관련 자격증 등 모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자격증이 꼭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아닙니다. 자격증이 없어도 같은 업종에서 오랜 기간 일하신 경력이 있다면 충분히 인정됩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경력 기간은 최소 5년 정도입니다. 단, 같은 직장에서 5년을 채워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관련 업종에서 근무한 기간을 모두 포함해 5년 이상이면 인정됩니다. 또한 경력이 오래된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제도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오신 경험을 다시 사회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조건은 최근 1년간의 근로 이력 여부입니다. 이번 인턴제는 일자리가 꼭 필요하신 어르신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1년 동안 근로 활동을 하지 않은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현재 정규직이나 계약직 등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은 참여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연금 수령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을 받고 계셔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생계급여만은 예외입니다. 생계급여는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자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번 인턴제의 참여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그 다음으로 건강상태 관련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노인 인턴제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중시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업무 수행 능력은 있어야 합니다. 장기 요양 보험 등급 가운데 1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참여가 어렵습니다. 또한 인지 지원 등급을 받은 경우도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부분은 참여자분의 안전을 위한 기준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만성질환이나 나이에 따른 건강 변화가 있다고 해서 참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평소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으면 대부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제외 대상 항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근로활동 중인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현재 다른 정부 일자리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경우도 중복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이번 인턴제는 안정적이고 규모 있는 급여를 제공하는 만큼 중복 금지는 명확하게 적용됩니다. 다음은 신청 준비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류 준비를 어려워하시지만 실제로는 매우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참여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셔야 하고 자격증이 있다면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력 증명서가 있다면 더욱 좋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담당자분이 기관 조회를 통해 확인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신분증과 통장 사본만 있어도 신청 절차는 문제없이 진행됩니다.
소득이나 재산 조사는 시스템으로 자동 확인되기 때문에 별도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발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턴제는 단순히 선착순으로 배치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순차적으로 배치가 이루어집니다. 경력의 일관성과 기간, 자격증 보유 여부, 그리고 소득 수준 등이 점수 형태로 반영되며 인공지능 분석 결과가 함께 고려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경력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젊어서 쌓아온 경험이 이 제도 안에서는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노인 인턴제 참여 자격과 제외 대상,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한 전체 설명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 신청 일정과 절차, 오프라인과 온라인 신청 방식, 그리고 근로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신청 과정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참여 자격과 서류 준비에 대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단계에서는 실제 신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절차가 복잡하지 않을까 걱정하시지만 실상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고 체계적입니다. 한번 흐름을 이해해 두시면 이후에는 크게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청 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인턴제는 2025년 11월 24일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이 날짜부터 상시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첫날에 서둘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다면 조금이라도 일찍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배치 가능한 기관들이 지역마다 다르고 수요가 많은 분야는 조기 마감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담과 교육, 배치 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할수록 활동 시작 시점이 앞당겨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입니다. 주민센터에는 노인 인턴제 전담 인력이 배치되어 있어 신청서 작성부터 서류 안내, 직무 상담까지 현장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가서 담당자와 이야기하면서 절차를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참여자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혹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방문 신청이 훨씬 편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신청입니다. 정부 복지 누리집과 복지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 집에서 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온라인 신청은 기본적으로 서류 제출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어 오류가 적고 신청 접수 즉시 안내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주변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다음 단계로 상담 과정이 진행됩니다. 상담은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여러분의 경력과 특성, 업무 가능 시간, 건강 상태 등을 기반으로 어떤 직무가 가장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상담은 대면 방식일 수도 있고 전화나 온라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평소 자신 있는 업무나 과거에 오래 맡으셨던 직무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보들이 인공지능의 분석 결과와 함께 실제 직무 배치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상담이 끝나면 선발 여부가 결정됩니다. 선발 결과는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로 개별 안내됩니다. 선발되신 분들은 이어서 교육 일정을 안내받게 됩니다. 교육은 모든 참여자에게 필수이며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안내와 안전교육, 인권 관련 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로 이루어지며 교육기간 동안에도 수당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 부분은 많은 어르신들이 좋은 평가를 주시는 요소입니다.
교육을 받으면서도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입니다. 교육을 모두 이수하신 뒤에는 실제 근무지 배치가 이루어집니다. 배치는 여러분의 경력과 건강 상태, 거주 지역, 이동 편의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결정됩니다. 무리한 업무가 배정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율하며 필요할 경우 업무 강도나 이동 거리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무는 하루 4시간씩 주 5일로 이루어지고 월급은 138만 원이 정해진 날짜에 정확히 지급됩니다. 일반적인 급여와 동일하게 통장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근무 조건은 매우 안정적입니다. 주말은 온전히 쉬는 날이며 공휴일도 모두 휴무입니다. 연차 휴가 역시 제공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충분히 휴식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근무 중 부상을 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상해 보험도 자동 적용되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직접 감독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급여 지연이나 부정 배치와 같은 문제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시는 부분은 서류 준비와 절차 자체의 복잡함인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고 담당자 안내에 따라 천천히 진행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신청만 끝내고 나면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네 하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특히 경력과 자격이 분명한 분들에게는 배치 과정이 훨씬 수월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이 제도가 실제 삶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왜 많은 분들에게 의미 있는 기회가 되는지 깊이 있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적 측면에서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 후 가장 크게 경험하는 변화는 생활 리듬의 붕괴와 사회적 관계의 축소입니다. 하루 동안 해야 할 일이 적어지고 상호작용이 줄어들면서 신체 활동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루 4시간의 규칙적인 활동은 이 부분을 매우 효과적으로 채워줍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할 준비를 하고 정해진 시간에 사람들과 소통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은 자연스럽게 생활 리듬을 회복하게 해줍니다. 실제로 참여자분들 가운데 일주일에 20시간 일할 뿐인데 몸과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는 의견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자존감의 회복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가정과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분들이 정년 이후 자신이 더 이상 사회에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턴제에서는 여러분의 경력과 경험이 그대로 인정받습니다. 이 점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젊은 시절 해오셨던 업무가 다시 사회에서 필요한 역할로 자리 잡는다는 사실은 개인에게 큰 의미를 주며 자신감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내 경험이 여전히 가치가 있다는 느낌은 경제적인 보상과는 또 다른 차원의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사회적 측면에서의 변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가 단지 부담으로 보이지 않으려면 어르신들이 가진 지혜와 경험을 사회가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노인 인턴제는 바로 이 지점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어르신들이 돌봄과 교육, 안전, 행정 등 지역사회 곳곳에서 역할을 맡게 되면 전체 서비스의 질이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경험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사회가 제대로 활용하게 되는 셈입니다. 또한 노인 인턴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도 큽니다. 예를 들어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을 맡으신 분들은 세대 간 교류를 자연스럽게 형성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어르신들의 따뜻함 속에서 안정감을 얻고 어르신들은 아이들로부터 활력을 얻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지역 공동체를 단단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안전관리나 행정지원 같은 업무에서도 어르신들의 섬세함과 정직함이 오히려 높은 신뢰도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노인 인턴제는 단순히 개인에게 월 138만 원의 소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안정적인 소비를 유도합니다. 정기적으로 고정된 소득이 생기면 소비 패턴이 건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지역 상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구조는 사회 전체의 경제 순환에도 도움이 되며 고령층이 소비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노인 인턴제는 어르신들이 사회와 단절되지 않도록 돕는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좁아지기 쉽고 대화의 범위도 줄어들게 마련인데 직장에서의 새로운 만남은 이러한 단절감을 완화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루 4시간의 근무가 단순한 업무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근무를 통해 함께 일하는 동료나 이용자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면서 정서적 안정감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 측면에서도 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정기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신체 활동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외부로 나가는 빈도도 증가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수면 패턴을 안정시키고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을 감소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일정한 업무 참여가 노년기 건강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노인 인턴제가 가져오는 변화는 개인과 사회를 동시에 변화시키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다시 사회에서 활용하도록 돕고 경제적인 안정성을 제공하며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줍니다. 또한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고령 사회가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요소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노인 인턴제가 단순한 일자리를 넘어 하나의 사회적 전환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들, 그리고 신청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팁들을 가볍지 않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질문은 최근 1년간 근로 이력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잠깐이라도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단순히 근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공식적인 근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며칠 동안의 행사 보조나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잠시 도운 정도라면 정식 근로자로 등록된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명시된 단기 근로를 하셨거나 건강보험에 직장 가입자로 올라간 이력이 있다면 참여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상담 단계에서 담당자가 정확히 안내해 주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하나 자주 등장하는 질문은 자격증과 경력의 관계입니다. 자격증이 없으면 불리하냐라는 문의가 많은데 자격증은 있으면 분명히 유리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경력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자격증이 없어도 참여할 수 있고 실제로 여러 사업장에서 경력자분들을 적극적으로 선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력이 조금 오래되었다고 해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으며 오히려 꾸준히 같은 업종에서 일해오신 경험은 점수 평가에서 좋은 영향을 줍니다. 경력 증명서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래전에 근무했던 곳이 폐업했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경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관을 통해 조회를 진행해 주거나 다른 방식으로 경험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또한 과거 근무지의 증빙이 일부만 있어도 전체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상담 단계에서 충분히 이야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시기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시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신청을 일찍 하시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상담 일정 배치, 교육 일정, 근무지 배치가 모두 선순위 신청자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기 있는 직무나 이동 거리가 짧은 근무지는 조기 배정되는 경우가 있어
조금이라도 일찍 신청하시면 선택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중 무엇이 더 좋은지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두 방식 모두 동일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절차상 유불리는 없지만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다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훨씬 빠르고 편합니다. 반대로 온라인 사용이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언제든 집에서 신청하고 확인 문자까지 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편의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점은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상담 단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신청만으로 자동 배치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상담과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상담은 단순한 채용 절차가 아니라 배치를 위한 핵심 단계이며 교육은 근무를 위한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두 과정 모두 매우 중요합니다. 상담에서 본인의 경험과 체력 상태, 희망 분야를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실제 배치가 만족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또한 교육기간은 근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될 것이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교육기간에도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은 없습니다. 근무지와의 거리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정부는 배치 과정에서 이동 거리를 최대한 고려하며 어르신들이 먼 곳을 오가며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단, 모든 지역마다 근무지가 동일하게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담 단계에서 이동 가능한 거리나 희망, 근무지 범위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중요한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할 때 혹시 불리할까봐 경력을 과소하게 말하거나 또는 과하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인공지능 배치 시스템은 실제 경험과 능력을 기준으로 직무를 추천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축소하거나 과장하면 오히려 배치가 맞지 않아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경험은 이미 충분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신청 과정에서 혼동하기 쉬운 부분들과 실제로 도움이 되는 팁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는 그 모든 흐름을 연결해 보면서 왜 이 제도가 지금 어르신들에게 중요한 기회가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노인 인턴제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 제도는 그동안 사회 속에서 축적된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다시 사회 전면에 불러내는 정책입니다. 한평생 쌓아온 경력을 누군가가 다시 확인해주고 그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곳에 연결해 준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노인 일자리 정책이 존재해 왔지만 과거와 다른 점은 이제 그 경험이 실제 경제 가치와 사회적 가치로 환원된다는 점입니다. 이 제도가 특히 의미 있는 이유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일주일 20시간 근무에 월 138만 원이라는 금액은 기존 노인 공익활동과 비교했을 때 단순 활동 수당을 넘어선 실제 임금 수준입니다. 규칙적인 소득이 생기면 생활의 안정감이 커지고 소비 활동이 자연스럽게 유지되면서 지역 경제에도 활기를 더하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은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또한 이 인턴제는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에도 커다란 의미를 갖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누구에게나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필요성은 더 커집니다. 하루 4시간의 근무는 과로 없이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고 출근과 업무를 통해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게 되면서 신체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만남, 새로운 관계 형성, 소속감을 느끼는 경험은 정서적 안정에 크게 기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일을 하면서 오히려 기분이 밝아졌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노인 인턴제가 가지는 또 하나의 큰 의미는 세대 간 연결입니다.
돌봄이나 교육, 보조 업무처럼 어르신들의 삶의 경험이 그대로 도움이 되는 직무에서는 세대 간 긍정적인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아이들은 어르신에게 안정감을 얻고 어르신들은 아이들의 에너지를 통해 활력을 얻게 됩니다. 이런 교류는 단순한 근무 이상의 가치가 있으며 지역 사회의 정서적 기반을 단단하게 만드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무 환경의 투명성과 안정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 인턴제는 인공지능 기반의 직무 배치 시스템을 활용해 참여자의 경력과 자격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방식은 과거 일부 공공 일자리에서 발생하던 불투명한 배치나 비공식적 연결 문제가 사실상 차단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제도적으로 관리되고 정부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급여 지급과 근무 조건 또한 안정적입니다.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신뢰도를 보여줍니다. 이 모든 요소들을 종합해보면 노인 인턴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사회 속에서 다시 한번 역할을 찾고 활력을 되찾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과정에 중요한 힘을 불어넣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퇴 이후 멈춰 있었던 생활의 흐름을 다시 부드럽게 이어주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경력과 시간이 여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방식의 사회적 지원 체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쌓아온 경험과 경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가치를 다시 사회에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것이 바로 이번 노인 인턴제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시간과 지식 그리고 삶의 여정에서 얻은 지혜가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도움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그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러분께 필요한 것은 단 한 걸음뿐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과 교육까지 모두 마치고 나면 여러분의 과거 경력과 적성에 맞는 자리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입니다. 이 제도는 여러분처럼 한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기회이며 이미 여러분은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아직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들으신 내용을 천천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 나이에 이걸 시작해도 괜찮을까?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내 경험이 도움이 될까? 이런 질문들은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그 답은 분명합니다. 할 수 있고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지금도 사회의 여러 자리에서 필요로 하는 자산이며 이 인턴제는 그 자산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둔 통로입니다.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중요한 정책 소식과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들을 빠르게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단순한 버튼 하나가 아니라 이 채널이 꾸준히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또 주변의 친구분들, 이웃분들, 가족분들께도 오늘 내용을 널리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제도는 함께 나눌 때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방송에서도 꼭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이어가시길 바랍니다.